하이스톰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그들의 동맹이라 불리는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이슈인데,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여겨지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모두 손을 잡고 대동단결하여 일본 결사반대를 외치는 흥미로운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이야기는 일본제철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제철은 우리에게는 강제징용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기업이자 미국과 일본에게는 2차 세계대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기업이죠. 현재는 세계 철강 생산 규모 4위 기업인데, 그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US 스틸을 141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추진해오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상황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유럽, 한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본만 중국산 철강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일본제철 모리 타카히로 부회장의 푸념을 전한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탈중국하여 미국과 인도에 집중하겠다는 사업 전략을 밝혔는데, 니케이 아시아는 그 전략은 한국의 포스코와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전략에 따라 일본제철은 미국 시장을 노리며 US 스틸 인수를 추진했던 것인데요. 두 기업 간에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합의가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안보 문제 이미 거론되고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 모두 나서서 반대하자 말짱도루묵 일보 직전까지 와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그들의 역사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US 스틸을 절대 일본에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US 스틸은 미국의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기업으로 미국의 철도, 건설,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철강을 공급해왔고, 그 이름부터 US인 이 기업이 가진 미국에서의 상징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기업은 그 이름도 유명한 금융가 JP 모건과 철강왕이라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본제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패망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노동운동과 미 철강 산업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US 스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미국의 승전을 상징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US 스틸이라는 기업을 일본제철이 가져야겠다고 나서자 대선 민심을 잡고자 하는 트럼프, 해리스, 바이든이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를 외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먼저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해리스 부통령이 US 스틸이 일본 기업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한다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해리스는 월요일 중요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조 바이든과 함께한 공동 유세에서 US 스틸은 미국 소유 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백악관이 수개월 동안 일본제철의 인수를 반대해온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포춘지 역시도 해리스가 US 스틸은 미국의 역사적인 기업이라 이야기했다면서 미국이 강력한 철강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을 항상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트럼프 역시도 같은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블룸버그 또한 이런 발언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이 매각건을 차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 실제 이 매각건이 바이든 재임 기간 안에 책상 위에 올라올지 아니면 그의 후임자의 책상에 놓일지는 불분명하지만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제철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애초부터 일본제철과 US 스틸 간의 거래는 미국과 일본의 건실한 동맹관계와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돌아온 답은 못 믿어 인 것이죠. 그래서 정 우리를 못 믿겠다면 이사회 핵심 경영진을 미국 시민으로 고용하겠다라며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일본제철인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철강 노조까지 인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불거졌다고 일본 매체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US 스틸 경영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US 스틸의 인수가 무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주가가 폭락했고, US 스틸 측은 만약 일본제철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고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배수의 진까지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일본제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질 지경이라는 것인데요. 공장들은 물론 피츠버그의 본사까지 이전해야 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크게 이슈화하자
일본 제철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형국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제철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맹이라 해도 일본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화두로 등장해버린 것인데요. 포브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차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123년 역사의 US 스틸 주가는 작년 이후 최저치인 20% 이상 폭락했다면서 이런 기업 간의 거래를 차단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다름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명 CFIUS,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외국인의 투자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US 스틸 인수권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US 스틸 측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확고한 동맹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거래와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는 계속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업의 입장인 것이고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뉴욕타임즈 역시도 CFIUS가 US 스틸을 일본 제철에 매각하는 것은 국가 안보 우려를 초래한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CBS 또한 CFIUS가 잠재적인 국가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US 스틸의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법무부도 나서서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CFIUS의 권고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은 CFIUS의 결정을 받는 즉시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동맹인 건 동맹인 거고 믿을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정말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된다면 이 문제는 일본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오로지 미국 대선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을 믿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이슈화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이코노미스트 노아 버만이 바이든이 왜 일본과 미국 사이의 철강 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 거래 뒤에 중국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는 프렌드 쇼어링이 있죠. 즉 동맹국들, 우방국들과의 거래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정책인데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반대는 프렌드 쇼어링 정책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입장이 나온 이유에 대해 필자는 일본 제철이 중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서부 철강 생산주 출신들의 상원 의원들도 일본 제철이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점을 특히 우려스러운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본 제철은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방어력을 함께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인수를 제안한 것이었고 당연히 될 것이라 믿었던 거래였기에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당황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일본 국가 입장에서도 참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일본 제철에는 친중파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부는 일본 제철이 중국 우호단체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제철은 중국의 9개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기에 중국 기업들과의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 아예 근거 없이 자신들의 동맹국 공급망 정책을 깨가면서까지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늘 이런 문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살포시 빠져나가는 스킬을 발동했습니다. 일본의 사이토 켄 경제산업상은 미국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가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를 반대한 것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코멘트를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의 법률에 근거해 수속을 하고 있는 안건이며 이에 일본 정부는 언급을 삼가한다. 정말 딱 일본스러운 입장 발표인 것이죠.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일본인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자본이라면 중국 공산당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외자 투자가 싫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엔 이미 도요타라든지 일본 메이커들이 대부분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을 것인데 입장적으로 굴욕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향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는데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번 인수건이 진주만 공격에 버금가는 굴욕이라는 사람도 있다.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굴욕을 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저 거대 기업을 일본 기업이 산하 기업으로 편입시켜서 경영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따위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 제철이 내셔널 스틸을 인수했을 때처럼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왜 경제산업상은 노코멘트인가? 자유를 표방하는 자유주의 신봉국가인 미국이 자유로운 거래에 규제를 걸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왜 아무 말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본 정치를 맡길 수 없다. 최근 미국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일본 제철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을 거야. 일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니 미국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반대를 하지만 일본은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면 되려 기뻐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이나 한국, 중국, 대만 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징조가 보인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모두들 2등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강력한 미국 기업들에게 압도당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힘의 차이가 예전보다 더 커졌다. 이제 일본은 미국에 거스를 수 없는 종속적인 외교관계로 더욱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찬반이 나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리둥절해하거나 무시당했다고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매듭이 어떻게 풀릴지는 지켜봐야겠으나 미국 대선과 역사적 자부심이라는 미국의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비록 동맹이긴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다시 한번 낙인 찍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